안녕하세요. 1월 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4,500포인트를 넘어서서 마감됐습니다. 불과 1년 전 작년 4월달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이하에 있었는데 벌써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황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작년 1월 1일부터 88%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9%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박탈감에 의한 조급함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수의 상승을 체감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장일 때는 강한 종목과 움직이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강세와 약세가 공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꾸준히 강하게 움직여주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멈춰있는 상태, 하락하는 것보다는. 근데 나는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좋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또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는 강한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를 갖고 있다면 지수를 갖고 있어도 체감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종목들은 하루에 막 5%씩 10%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8%씩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요. 종목들을 들고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수의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뉴스들에 계속해서 뭐 코스피 지수 뭐 얼마 이런 뉴스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와 시장이 올랐구나 기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이씨 시장 저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뭐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나는 지수를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덱스, ETF, 지수 ETF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지수를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지수 ETF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체감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종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종목을 갖고 있건, 두 종목을 갖고 있건, 5종목을 갖고 있건, 10종목을 갖고 있건, 혹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100종목을 들고 있건, 언제나 시장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자, 한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종목이 시장에서 지수의 움직임처럼 꾸준히 같이 가주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한 종목을 들고 있을 때 한 종목은 한번 가끔 빵 움직여주고 혹은 드라이버가 걸려서 시세가 제대로 드라이버 걸려서 올라가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수보다 늘 체감적으로 불리해요. 2종목, 3종목 혹은 5종목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수를 체감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있을 수 있죠. 영역이 다르다면, 섹터가 다르다면. 예를 들면 반도체 한쪽에 종목들 5개 들고 있으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반도체 내려갈 때는 체감적으로 불리하죠. 반도체는 빠지고 바이오가 올라가면. 또 바이오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로봇을 들고 있어요. 로봇을 한 서너 개 들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로봇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로봇주 올라갈 때는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근데 어제처럼 로봇주들이 막 드랍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침에 마이너스 4%대에서 플러스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 지수가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장중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2.8%까지 올랐어요. 그럼 지수는 올라가는데 로봇은 급락하니까 박탈감을 느끼죠. 근데 이거를 바이오 한 개, 반도체 한 개, 로봇 한 개, 2차전지 한 개, 원전 한 개, 뭐 정권주 한 개 이렇게 나눠놨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올라가는 지수가 시장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한테 적합한 종목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상승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또 안 움직여 주니까
체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올라야 되는데 체감적으로 한두 개만 올라가니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종목 수를 더 늘려놔요. 종목 수를 쭉 늘려놔요. 한 20개, 50개, 100개까지 늘려놔요. 그러면 어떨까요?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낮아질 수 있죠. 왜? 항상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전체 종목 수를 늘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전체 수익률이 안 올라가요. 전체 수익률이 안 올라가니까 지수보다 체감적으로 부족하구나라는 박탈감을 느끼죠. 즉 종목 수가 작거나 종목 수가 많거나 혹은 지수 인덱스 ETF를 샀거나 관계없이 지수가 상승하는 이 시장에서 내가 느끼는 박탈감은 항상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해야 돼요. 체감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 박탈감을 인정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대중들은 그냥 하나 딱 찍어서 여러분들 표현 잘하잖아요.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딱 찍어서 그게 뭐 빵빵빵빵빵 가지고 딱 팔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딱 찍어서 또 빵빵빵빵빵 가지고 딱 팔고 이걸 원하잖아요. 이걸 원하니까 체감적으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탈감을 느끼게 됐을 때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조급함,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면 뭡니까? 너그럽게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느긋함이 사라지는 거죠. 느긋함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들 그냥 확 막 벌떼들처럼 막 불나방처럼 따라가게 되죠. 따라갔는데 그 다음날 빵 움직여주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빵 움직여주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확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따라갔어요. 그 다음날 조금 올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따라갈 때 많이 오른 날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그 다음날 조금 올랐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확 빠져버리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서 지수는 또 올라가요. 지수는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또 나만 잘못되고 있나? 내가 너무 높게 따라섰나? 하면서 또 손절매를 하죠. 손절매를 하고 나니까 또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쫄아요. 그럼 또 잠깐 좀 조심하는 척 하다가 조급하면 더 확대되니까 그 다음 또 움직이는 거 또 불나방처럼 또 따라가게 돼 있죠. 이러는 사이에 나는 완전히 아작나버려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박탈감은 훨씬 더 커지고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주식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즘 주식하니까 돈 많이 벌겠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심장에 비수를 꼽는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더 조급해지고 더 조급하니까 더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어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생각들을 가짐으로써 나의 시야는 좁아지고 매매는 빨라지고 손절매를 거침없이 하게 되고 계좌는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작년 4월달 제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알고 있던 주식시장에 대한 얄팍한 상식들, 지식들은 다 버려야 된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여놓고 매매하지 않는 것이다. 혹 매매를 해야 된다면 비중을 유지하되 적절하게 포지션을 조금씩 리밸런싱 하는 그게 필요하다. 비중 조절만 필요하다. 할 거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리고 저희 시황팔 때도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고 너긋해야 된다. 무조건. 시장 장중에 움직이는 시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저도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최대한 억제를 하는 편이죠. 사실 올라가도 좋진 않아요. 왜? 내일 빠질 거니까. 그리고 오늘 빠져도 겁나지 않아요. 왜? 다시 돌릴 거니까. 이런 구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전형적인 그 형태,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자, 강세장 좋아, 강세장이야, 라고 이제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 5천간에, 6천간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돈들도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껴요. 펀드가 지금 현재 가장 좋아요. 지금 이렇게 지수가 막 강하게 움직일 때는, 왜냐하면 시가총액 큰 순으로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시가총액 큰 순으로 들어오니까 펀드들이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펀드들은 박탈감을 안 느낄까? 느껴요. 왜냐하면 종목수가 200개, 300개씩 되잖아요, 펀드들은. 200개, 300개씩 되니까 그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토탈해 보면 지수를 추종해서 지수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제도권에서 고객들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은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함으로써 고객들의 니즈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야, 지수가 2배 올랐으면 종목 10배 나야지, 이런 생각도 일반적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세를 보면 막 10배씩 오르고 5배씩 오르고 막 서너 배씩 오른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그 종목들을 매매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고, 직접 거래도 봤어요. 가지고 있어도 보고,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 고생하면서 들고 있다가 팔았더니 미친 듯이 날아가는, 그걸 맨날 멀뚱멀뚱 구경만 했고, 올라간 종목들은 너무 많은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었을까? 조급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강세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장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압박감, 그 다음에 욕심, 그게 더해짐으로써 그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하면 되는데. 강세장에서 제일 좋은 게 가만히 있는 게, 모르는 게, 공부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동안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공부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하지. 저도 매일같이 보는데. 하게 돼요.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샀지? 반문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환경적 요소들을 인지를 잘 못하게 되죠. 어떤 시장인지도 잘 모르게 되고, 매일매일은 시장이 좋고 나쁘고 매일 반복돼요. 아무리 지수가 올라와요. 작년 4월 9일부터 시장이 지수가 2280포인트부터 지금 45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은 어떻느냐? 매일 좋았느냐? 아니에요. 좋았다 나쁘다 계속 반복돼요. 하루씩 끊어보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보니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이걸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나보면 다 올라간다. 웬만하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이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그 시대에 돈들이 가장 많이 직결되는 산업이 주도주예요. 지금 뭐예요? AI잖아요. 이걸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모두 느껴요. 왜 더 느끼는지 그림을 하나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이 빨간색은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고, 파란 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에요. 개인들은 어디에 더 많이 몰려있죠?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몰려있죠.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몰려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비중이 많이 낮아요. 예전보다. 길게 한번 볼까요? 잘 나갈 때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웃돌 때도 있어요. 이건 2023년도 2차전지가 폭등할 때였죠. 지금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거래대금이 높은데, 코스피 시장이 거래대금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것도 많이. 그럼 나머지 종목들 어때요?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분들은 박탈감을 안 느낄까요? 느끼죠. 왜?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2배 올랐는데 로보티즘 10배 올랐거든요. 원익홀딩스 14배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들 서너 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박탈감을 느껴요. 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후에 조급해져야 된다? 조급하면 안 돼요. 좀 느긋하게. 그리고 예전에도 방송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강세장일 때는 손절의 범위를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좋다. 급하게 손절할 필요가 없다. 강세장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샀는데 빠져요. 기다려요. 웬만하면 회복돼요. 회복될 때 더 사요. 그럼 더 있어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떠세요? 계속 갈까요? 아니요. 반납해요. 그래서 처음 샀던 가격에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일들이 몇 달씩 이어져요. 그러다 하면 빵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이에 그 종목에 대한 비중들을 차곡차곡 늘려나가는 과정들. 그걸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드라이버가 딱 걸리면 시세가 쭉 뽑아질 때 그때 수익이 빵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수익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수익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강세장에서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수보다 월등히 나은 초과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안 느끼냐? 느껴요. 매일같이 느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강세장이에요. 돈들이 어때요? 지금 돈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불안하냐? 돈을 믿어라. 예. 돈을 믿으면 된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돈이 시장에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식형 수익장군 잔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05년도 대세 상승장 때보다 지금 월등히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 2005년도 펀드 열풍을 불 때 그때보다 주식형 수익장군 펀드 쪽 자금, 물론 ETF지만 ETF는 결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고객에 닦으면요. 사상 최초로 지금 현재 90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곧 100조 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고객에 닦으면 100조 시대 온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곧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시가총액 700조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 안에서 특히 시가총액 5천억에서 2, 3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죠. 여기에서 리레이팅이 제대로 딱 드라이브 걸리면 그냥 시세 뽑아버려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절비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아직도 대상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조급하니까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니까 드랍이 나타나게, 단기 드랍이 나타나게 되고 단기 드랍일 때 불안하니까 또 손절을 하게 되고 혹은 물타기를 하다가 다른 거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못 견뎌서 손절하고 딴 거 올라가면 옮겨가면 그건 또 멈춰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이 꼬여있는 매듭을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그리고 종목을 한 방에 원샷으로 하나를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몇 개를 찝쩍찝쩍 해보는 거죠. 해서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주식도 있고 또 수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한 환경,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데 잘 안 돼요. 잘라서 좀 잘 되는 종목으로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포지션이 다 구축되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끔찍도 하지 말고. 지수 올라갔는데 내가 안 가는데 괜찮아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 뭐 반갑지도 않고 지수 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수 빠지면 좋진 않죠. 왜냐하면 지수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빠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빠져요. 지수 올라가는데 내 거 못 올라가는데 관계없어요. 내 거 지수 올라갈 때 내 거 안 올라갔는데 지수 빠지면 내 거 안 빠져요? 빠져요 같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막 바라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시장은 가는 시장이고 지수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700조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6500포인트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만 계속 올라가요? 아니에요. 과거 우리 시장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수가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냐? 그다음부터 지수와의 간극이 벌어진 좋은 회사들,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은 미친 듯이 불을 뽑아요. 근데 올해는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년보다 그 기간이 더 단축된다. 더 짧은 시간에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반도체. 불변이에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대등하는 게 바이오예요.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바이오가 좀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와로 바이오 가게 되면 반도체와 지금 뭐 AI 시대, 피지컬 AI. 핵심은 로봇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다들 라스베가스 CS 개막했는데 로봇이 최고의 화두인데 왜 빠지지? 이걸 기다리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나오죠. 차익 매물들 나오니까 특히 최근에 개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대중들이 막 따라붙었잖아요. 따라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짧은 시간에 뭔가를 노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짧은 시간에 안 가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가도 팔 거고 짧은 시간에 안 가도 손절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려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물려버린 사람들이 정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 달 걸려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로봇주들
다시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로봇이 어떻습니까? 가는 시장이에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버블이 제일 크게 나올 영역이 로봇이라고. 이미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개차반 나 있잖아요. 다들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2차전지 그렇게 초대형 악재들이 터졌는데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오히려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ESS로. ESS가 전기차를 전부 다 뭐 커버 못한다 다들 생각하잖아요. 100% 커버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없어지나요? 전기차는 그래도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근데 2차 ESS에서 새로운 볼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들, 그 전력 공급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커버해주는 게 ESS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그럼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널널하게 깔려 있어요. 여기서 10배짜리 종목들이 있다고 지금도. 반도체에서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움직여주고 상승해주고 시가총액 1000조, 700조까지 가주게 되면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종목들 추려놓으면 3, 40개 정도 나와요. 그 안에서 계속 트래킹 하는 거죠. 어제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YC 같은 거 어제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어제는 뭐 HP, SP도 급등했고 유진테크, 원익 IPS, PSK, 뭐 KC텍, KC, 그다음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테스, 테크잉,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지금 뭐 반도체에서도 종목이 넘쳐나고 있어요. 바이오에서도 지금 최근에 잘 나가던 뭐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좀 주춤하고 있죠. 근데 또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큰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2조, 3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큰 시세를 만들어준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박탈감 가지지 마시라, 여러분들. 그렇다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식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막 움직일 때. 아니에요. 내일 살 기회 또 줘요. 오늘 못 팔면 인생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내일 모레 되면 또 팔 기회 줘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강세장일 때 조급한 사람이 제일 낭패를 봐요. 강세장일 때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돈을 못 벌어요. 느긋하게, 차분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지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죠. 누구도 반가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좋은 환경이 시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즐기셔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면 종목 올라가고 짜증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 올라가는 것도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힘을 받아요. 아무튼 너무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이 시장을 온전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가는 시장입니다. 수고하십시오.